안녕하세요. 현희입니다. 이번 영상은 KB금융에 대한 주가 예상 영상입니다. 25년 실적, 주주환원, 컨콜, 리포트 등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5년 당기순이익 실적입니다. 5조 8,430억으로 전년 대비 15.1%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의 중심엔 유가증권 및 파생 외화 환산, 손익 등 증가 영역이 1조 2,180억으로 상승분이 상당 부분을 담당합니다. 이 부분은 최근 주식 시장 상승과 연결지어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계열사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KB은행이 18.8% 성장, KB증권이 15.1% 성장으로 주요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다만 KB손보는 7.3% 역성장, 카드는 18% 역성장의 아쉬운 기록도 있습니다. 은행의 성적은 좋다고 생각되고 증권은 잘했지만 더 잘했으면, 보험은 어려웠지만 덜 힘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증권, 보험 모두 잘하고 있지만 각 업권의 상위권으로 도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카드의 성적은 매우 아쉽습니다. 수익성인 ROE를 보겠습니다. 올해는 10.86% 달성, 전년도 9.74%에서 상승했습니다. 특이요인 제외할 경우는 11.87%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매년 발생하는 다양한 특이요인도 결국 실력이라고 판단합니다. ROE는 10.86%로 정리하는 편입니다. 비은행의 발전으로 13% 이상까지 달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열사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계열사 중에서는 손보가 ROE 14%, 은행이 10%로 우수한 성적을 보여줍니다. 증권은 9.87%로 좋은 업황 대비 아쉬운 성적입니다. 카드는 6%, 생명은 5.6%인데 매우 반성해야 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ROE 개선을 위해서는 증권, 카드, 생명의 발전이 필요해 보입니다. 올해 성장의 핵심이었던 비이자 이익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비이자 이익이 16% 상승하였습니다. 순수 수료 이익이 6.5% 상승한 반면 기타 영업손익이 약 120% 상승했습니다. 유가증권, 파생, 외화 환산 및 보험금융 손익에서 약 93% 상승이 주요 내용입니다. 주식시장의 훈풍이 금융지주의 실적에도 영향을 준 모습입니다. 금융지주만 보유했고 증권주가 없어서 아쉬웠던 분들은 이 부분에서 아쉬운 마음을 조금은 위안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합니다. 생산적 금융이 강조되기에 앞으로도 이 부분에 좋은 성과가 지속되었으면 합니다. 비용 관련 지표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IR입니다. 39.3% 달성으로 40% 미만으로 진입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경상적인 내용으로 교육세가 포함됩니다. CIR 방어가 힘들 수 있지만 지속적인 노력으로 40% 미만이 꾸준히 유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대손비용률은 0.48%입니다.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0.5% 미만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주자본 비율 CET1입니다. 주주환원의 핵심이기 때문에 주주에게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특히나 KB는 CET1 비율에 맞게 주주환원 로직이 정확하기 때문에 바로 주주환원에 직결되는 수치입니다. 올해 말은 13.79%를 달성했습니다. 주주환원 규칙에 따라서 13% 이상인 0.79%만큼의 자본은 26년도분 주주환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25년 주주환원을 보겠습니다. 25년 총주주환원율은 52.4%입니다. 24년 39.8%에서 52.4%로 엄청난 상승입니다. 단연간 50%까지 도달하겠다는 다른 금융사와 달리 환원율이 상단과 단계를 두지 않고 CET1의 비율에 따라서 초과는 모두 주주에게 환원한 파격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총 3.06조 원을 환원하였고 배당은 1.58조하고 소각은 1.48조를 했습니다. 배당과 소각이 11 비율이지만 배당이 소폭 더 높습니다. 자사주 소각을 꾸준히 상승시켜서 11 수준까지 상승하였습니다. 내년의 환원도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주당 배당금입니다. 올해 4,367원입니다. 작년 대비 37.6% 상승입니다. 엄청난 서프라이즈이고 4분기 금액만으로는 2배입니다. 올해 분리과세 요건만을 위함이 아니라 작년에 배당 가능 이익 부족으로 이연된 부분까지 현금 배당으로 지급했다는 것이 KB의 설명입니다.
현금 배당을 원하는 주주분들도 있을 것이고 폭탄 배당을 하더라도 환원이 소각과 배당이 11로 되어 소각이 많이 상승하는 측면이었습니다. 주주환원 상단을 정하지 않고 연말에는 CAT일 13%를 넘는 금액을 전액 환원하는 규칙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KB가 CAT일 기반으로 시스템적 환원 규칙이 가장 선진화된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금융지주도 잘 참고할 만한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꾸준한 자사주 소각으로 유통주식수도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유통주식수 감소로 당기순이익 성장보다 더 높은 EPS 성장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로직대로 26년 1차 주주환원이 발표되었습니다. 25년 말 CAT1에서 13% 이상의 자본을 모두 주주환원하는 것입니다. 금액으로는 2.82조 원입니다. 자사주 소각 1.2억이고 배당은 1.62억입니다. 단 자사주 소각은 상반기 소각이고 배당은 연간 배당 총액입니다. 물론 분리과세 요건을 위해서는 25년 배당금 대비 10% 이상이 필요합니다. 현재 배당 1.62억은 2.5% 인상 수준이기 때문에 아마 연말에는 작년처럼 현금 배당 상승이 예상되고 실제로 컨콜에서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자사주 소각 효과로 인해서 정확히 10% 인상은 아니겠지만 지금보다는 인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7년까지의 KB 주주환원 정책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1차 주주환원은 직전 연도의 CAT-1을 기준으로 13% 초과 자본을 모두 환원합니다. 그리고 상반기 중에 13.5% 회복을 목표로 경영됩니다. 그리고 2차 상반기 종료 후에는 만약 CAT-1이 13.5%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을 2차로 환원합니다. 시스템적으로 주주환원이 진행되는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소각과 배당의 비율은 이사회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여 결정됩니다. 지금까지는 PBR 1배 미만의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 소각 비중을 늘렸습니다. PBR 1배를 돌파한 상황에서 올해의 비율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컨콜에는 국민 배당주로서의 역할을 언급한 것을 보면 현금 배당 비중도 상승을 염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는 26년도 주주환원율을 57.6%까지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컨콜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생산적 금융을 위해서 지분 투자 등도 진행되기 때문에 작년과 달리 상반기에 CAT1은 13%를 유지하는 수준일 것이라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2차 주주환원은 없을 수도 있는데 지켜봐야겠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매우 놀랍다는 의견입니다. PBR 1배를 돌파했고 주주환원율이 50%를 넘었고 글로벌 금융사를 바라본다는 의견입니다. 컨콜의 주요 키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PBR 1배, 주주환원율 50% 이상을 달성했기 때문에 디스카운트 해소로 인한 주가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앞으로는 펀더멘탈을 기반으로 실적을 올리고 ROE를 개선하는 등의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장기 ROE 목표는 11% 이상으로 제시하였는데 좀 더 높은 수준으로 12% 이상으로 달성되었으면 합니다. 감액 배당을 실시하면 주가에 한 번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감액 배당은 영원한 것은 아니니 CATL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산적 금융 투자로 상반기 중에는 큰 상승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언급입니다. 배당 관련해서도 분리과세 요건인 10% 상승에 맞춰서 연말에 배당 추가 환원이 발표될 수 있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좋은 소식 기대합니다. 연간 NIM은 소폭 하락이며 여신 대출은 기업 중심 성장으로 약 5% 성장을 제시했습니다. 향후 5년간 중요한 과제인 생산적 금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5년간 2030년까지 총 93조 원을 공급합니다. 투자는 25조이고 대출은 68조입니다. 향후 5년간 본 93조 원의 공급에 성과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주가 예상입니다. KB는 23년부터 상승 중이며 최근 1년간에도 2배 이상의 상승이 진행되었습니다. 주주환원 상승으로 급격히 리레이팅이 된 결과입니다. 이제는 PBR 1배를 달성, 디스카운트는 해소한 모습입니다. 이제는 ROE, EPS의 성장으로 주가 상승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이자, 비은행이 실적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밑바탕은 생산적 금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저평가가 해소된 만큼 향후에는 현금 배당의 비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저평가를 해소한 만큼
앞으로는 어디까지 성장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웰스파고를 목표한다면 ROE는 1112% 수준이고 비이자 이익이 약 40%이면 PBR 1.5배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 이후에 JP모건처럼 ROE가 15% 이상, 비이자 이익이 50% 수준이면 PBR 2.5배 이상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실적 상승과 관계없이 현재 주가에서 1.5배에서 2배까지 상승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ROE와 비이자 이익은 주주환원처럼 이사회의 의지로 바로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서 성과를 반드시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KB는 비은행 포폴이 잘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KB금융이 주가를 예상해 보았습니다. 부족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